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5단원 세계와 대한민국 첫 번째 동북아시아의 역사와 영토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영토와 역사 갈등 사례를 파악하고 그 대처 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 주로 우리나라하고 중국, 또 우리나라하고 일본, 이러한 우리와 관련된 역사 갈등, 영토 갈등이 대부분입니다. 또 중국하고 일본과의 이러한 갈등도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열기입니다. 당길수록 더 얽힙니다. 동북아 역사에 얽힌 실타래. 우리의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풀어봅시다. 풀어집니다. 그랬죠? 자,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처럼 칡과 등나무를 얘기합니다. 칡이라든가 등나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서로 꼬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칡과 등나무가 꼬인 상태, 이거를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엉켜 있는 실타래를 그냥 억지로 잡아다닌다고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역사인식, 또 미래의 주인공들인 여러분들이 미래를 함께 개척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단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동북아시아의 영토와 역사 갈등 사례를 파악을 하고, 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자료, 그래서 이제 역사 갈등 또 영토 분쟁,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를 통해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지니는 위상,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하는 이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패전한 일본, 평화헌법이 제정되다입니다. 2차 대전에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이후에 미 군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제정이 된 것이 평화헌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일본 왕은 일본의 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하는 천황이라 그래가지고 인간이 아니라 신성시했던 거죠. 일본 왕을 신성시했던 것이 천황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항복 이후에 신성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일본 왕 스스로 신성을 부정하는 인간선언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도쿄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침략의 주범들, 전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범. 주요 전범들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이러한 재판을 열었던 거죠. 그래서 특급 전범부터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당시 히로히토 일본 왕도 특급 전범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도쿄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침략 전쟁의 주동자들을 처벌하는 이런 심판을 했었죠. 그 이후에 뭐랬냐면은 이 일본은 전쟁과 무력 사용을 영구히 포기하고 침략을 위한 전쟁, 침략을 위한 전력, 즉 군대가 되는 거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 군대가 없으니까 해외 침략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해외 파병도 못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명시한 헌법이 일본의 평화헌법입니다. 현재까지 이 헌법에 의해서, 헌법이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데, 전임 일본 수상 아베가 평화헌법을 고치려고 그랬죠. 개정하려고 그랬죠. 개정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수상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일본이 아베가 이렇게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배경. 이것은 뭡니까? 일본이 그만큼 우경화가 돼 있다. 우경화. 극우파. 민족주의자들이 그만큼 득세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배경으로 해서 아베가 헌법 개정을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부활하는 일본의 군국주의의 망령이다.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경제의 버블이 제거되면서 장기 경기 침체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80년대부터 급속하게 우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침략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그래서 패전과 동시에 금지해오던 기미가요, 또 히노마루,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국가와 국기로 숭배하는 이러한 법을 제정을 했죠. 이것이 이제 일본의 우경화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책에 보면은 356페이지 사진이 나와 있죠. 옛 군복 차림에 일본 우익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야스쿠니 신사, 여기서 이제 A급 전범, 또 역대 일왕의 죽은 군인을 신으로 받드는 사당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그 일본 우익 정치들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서 문제가 됐던 거죠. 거기 나와 있는 이 우길기, 2차 대전 때 일본 해군이 사용하던 깃발이 우길기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거를 우길 승천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는 우길기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이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입니다. 여기 복장도 일본 해군 복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일본이 점점 우경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맞서 가지고 독도의 영유권 주장, 또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를 공약한 고이즈미 총리, 아베 이전의 총리를 이제 고이즈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총리로 당선이 되면서 우익들에 의한 왜곡된 역사관을 반영한 것.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가 바로 후소샤,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신문인 산케이 신문, 거기 이제 같은 계열사입니다. 후쇼사에서 만든 교과서, 지유사에서 만든 교과서가, 그러니까 이러한 교과서는 대표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입니다. 우익들의 주장,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하고 일본의 침략 행위를 부정하는 거죠. 지금 일본의 일관된 입장은 2차 대전에서 일본도 피해자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그로 인해서 일본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 피해자로서의 입장만 강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피해를 입었는가? 거기에까지 이르게 된 과정은 생략한 채 피해자의 입장을 강조하는 거죠. 일본의 군국주의의 침략 전쟁에 의해서 그 주변 국가들이 입었던 그 수많은 피해, 이러한 것들은 다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도 일본도 피해자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만 강조하는, 그래서 일본의 우익들은 일본이 그러한 만행을 인정하는 것을, 그러한 역사관을 자학사관이라고 합니다. 자학사관을 부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본 젊은이들에게, 일본 청소년들에게, 이게 이제 중학교 사회교과서니까 일본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사,
요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모든 일본인들이 다 이렇게 역사 왜곡이라든가 영토 갈등 이거를 일본의 주장, 우익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지식인들,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평화헌법 개정을 반대하고 또 후소샤나 지유사 교과서 검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역사 왜곡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북공정이다, 동북공정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국의 역사 왜곡이 됩니다. 중국은 수많은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민족과 56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중국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내세워 가지고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운동을 탄압을 합니다. 그 중국 내에 있는 56개 소수민족 모두가 중화민족이다. 또 그 소수민족의 역사, 그것도 다 전부 다 중국의 역사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 동북공정이 되는 거죠. 또 서남공정, 티베트 쪽, 서북공정, 신장 위구르족, 그러니까 티베트과 신장 위구르 이쪽 지역의 소수민족의 자치를 부정을 합니다. 분리독립을 부정을 하고 이제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동북공정이 되는 거죠.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 변경 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 이것의 줄임말이 동북공정입니다. 이 동북공정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주요 내용은 뭐냐? 부여나 고구려, 발해. 우리 민족사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민족사입니다. 요거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사실, 왜곡된 역사를 중국의 교과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리장성의 동쪽 끝을 자꾸 동쪽으로 연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책에 보면은 357페이지 오른쪽 윗부분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북방유목민족 흉노의 방어를 위해서 설치했던 장벽입니다. 성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지도의 왼쪽 밑에 요 일부 요 색깔이 다른 여기까지가 원래는 만리장성이었는데 만리장성의 동쪽 끝을 1차 1999년에 저쪽 요동반도 해가지고 단둥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시성, 요동성, 또 계모성 이러한 성들이 전부 다 중국의 영토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다시 2012년에 저 끝에 상경용천부 무단장으로 돼 있죠. 여기까지 만리장성을 확대합니다. 진시황이 만들었던 진짜 만리장성은 랴오둥반도 이전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동북공정을 하면서 만리장성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을 저 무단장까지로 인정을 하게 된다면은
중국의 논리대로 한다면은 고구려의 역사, 부여의 역사, 또 발해의 역사, 이런 모든 것이 다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되게 되는 겁니다. 중국의 역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동북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밑에 지도에 보면은 남방공정도 있고, 요 베트남과의 영토 분쟁, 여기를 밑에를 중국은 남중국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인공섬을 만들면서 중국의 영해를 자꾸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또 서남공정, 티벳, 서북공정, 신장 위거르 자치구, 북방공정, 이 몽골과의 영토 분쟁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변의 민족들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영토 분쟁, 역사 분쟁이,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도 이쪽 제주도 남쪽에 이어도라고 하는데, 여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설정한 카디즈 방공식별구역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를 수시로 이제 침범을 하면서 우리나라와의 이러한 영토 갈등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거기 지도 옆에 보면은 박작성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은 고구려 박작성을 후샨장성으로 개조하여 만리장성 동단기점이라는 한글 안내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후산성의 성벽, 대형 우물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구려의 유적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후산성을 증축한 이후에 안내 표지에 고구려에 관한 언급은 모두 다 삭제되었습니다. 또 후산성 역사박물관 내에 있는 당나라 국경을 표시한 강역도에는 고구려와 백제를 당나라 영토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삼국 가운데서 신라만 독립국가인 것처럼 구분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 되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가지고 중국의 부당한 역사 왜곡, 동북공정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탐구활동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 반박하기입니다. 자료 1번에 보면은 일본의 지유샤 역사 교과서의 주요 왜곡 내용입니다. 일본이 어떤 것을 왜곡을 했고, 이것이 뭐가 잘못됐고,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국 강제병합의 강제성 및 침략 의도를 은폐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쪽 또는 식민사관에서는 한일 병합조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침략성을 은폐하게 한 거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병탄조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또 한국 식민지배 수탈을 감추고 식민지 근대화로 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했기 때문에 한국이 근대화할 수 있었다. 이런 쪽으로 역사를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징용징병의 강제성을 은폐하고, 지금도 이것 때문에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때문에 일본하고 갈등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일본 우익들의 기저에는 이러한 일본의 과거에 저질렀던 만행,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은폐하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일본군 성노에 관한 기록도 전부 다 삭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고노다마에서 인정했던 이러한 것들까지 다 부정하고 있는 거죠.
또 러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서양 침략으로부터 동양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으로 미화한다. 그래서 일본이 주장했던 것이 대동아 공영입니다. 서양 세력들이 침략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공동으로 번영하자. 이게 대동아 공영입니다. 대표적인 이러한 역사 왜곡 사례를 들어봐도 일본의 이러한 지유샤 교과서가 완전한 역사 왜곡에 의한 잘못된 교과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2번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주요 내용입니다. 고구려는 중국 중앙정부에 속된 지방정권이다. 우리가 고구려 하면은 당시 동북아시아의 강자로서 중국하고 대등한 수에 있었다.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중국의 지방정권이 아니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권 간의 내전이다. 내전이 아니라 국제전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당당하게 수나라의 침략을 물리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나라의 고구려 원정이 실패하면서 수나라가 멸망을 하고 당이 등장을 하게 되는 이러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고구려 유민 대부분이 중국에 편입되었다. 물론 중국으로 건너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고구려 유민, 발해로 됐다가 발해 유민을 고려에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민족 통합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려는 고구려와 역사 계승 관계가 없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 1, 2를 반박하는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꼭 참고해야 될 것이, 꼭 포함되어야 될 것이, 일본이 경제 버블이 제거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이후에,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도 문제지만은 너무 폭락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해가지고 너무 올라서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입니다. 금융사들이 모기지로라는 이러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을 담보로 했던 은행들이 전부 다 부실 채권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2009년에 있었던 미국발 경제 위기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어쨌든 이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일본에서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군국주의가 부활하게 되면서 우경화의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56개의 소수민족과 한족이 결합한 다민족 국가다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변경 지역의 소수민족 통합을 위해서 오늘날 중국 영토 안에 이란 과거사를 모두 중국사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왜곡의 문제점, 이거를 제시를 해야 되고, 또 이거를 문제점을, 역사 왜곡된 것을 수정해야 되는 근거, 또 주변국과의 협조, 공감대 형성, 이러한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아시아와 영토 갈등의 중심에 선 일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불법으로 침탈한 한반도와 독도를 비롯한 모든 섬들을 한국에 반환하자. 이것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미국 등하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할 때 일본의 반대로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죠. 또 간도와 만주는 중국에 귀속하고, 근데 간도도 또 이제 그 간도 협약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문제인데, 그러니까 소련은 사할린 남부와 일본의 북방사도를 차지하고, 이 독도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나라하고 영토 갈등을 하고 있는 거고, 북방사도와 관계돼서는 러시아와 영토 갈등을 하고 있는 거고, 만주에 대해서는 영토 갈등은 없습니다. 근데 이 중국하고는 어디? 센카쿠, 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요 이제 바로 이 지역이 됩니다. 여기를 가지고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독도하고는 우리나라하고, 센카쿠 열도 가지고는 중국하고, 북방사도를 가지고는 이 러시아하고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중국이 청일전쟁 때 뺏긴 센카쿠 열도, 여기에 대한 반환 요구에 영유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상대로는 북방사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독도. 그러니까 그 주변 국가, 가까이 있는 주변 국가하고 전부 다 영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이 되겠습니다. 우리 땅 독도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일본의 주장,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허구를 얘기하면서 허구를 지적하고 우리 땅이라고 하는 근거,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국제사회에서 분쟁 지역으로 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마네 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을 하고, 이 다케시마의 날은 뭡니까? 러일 전쟁 중에 시마네 현 고시를 통해서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해서 시마네 현으로 편입시키는 겁니다. 일본의 고유 영토론을 얘기했다가 그 과거에 독도가 우리 영토였다는 각종 기록 또는 지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에서조차 독도를 우리 영토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유 영토론이 힘이 있는 거예요. 설득력이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일본이 무주지 선점론을 주장을 합니다. 독도는 임자 없는 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맡아서 우리 땅으로 정했다. 이렇게 해서 이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독도 문제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판결을 받아서 독도에 대한 영토를 정하자. 근데 안타깝게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여기 가면은 아무리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역사적인 증거자를 통해서 우리 영토로 하더라도 얘네들이 일본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반대하고 있는 거죠. 분쟁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한때는 일본의 이러한 독도의 허위 주장, 독도에 대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 조용한 외교로 우리가 대응을 했었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배경, 시마네 현 의회에서 다케시마나를 제정을 하고 2005년입니다. 또 문무성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교육시킬 것을 강조한 중학교 사회교과서하고 학습 지도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렇지만은 문무성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39종 중 18종이 독도 영유권을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일본인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를 왜곡하고 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학자, 양심 있는 일본 학자들, 일본 교사들, 이들도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교과서에 싫지 않은 독도의 일본 영유를 주장하는 내용을 싫지 않은 교과서도 많이 있는 겁니다. 교과서 358페이지 독도의 사료일기를 보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 교사들의 주장. 다케시마 문제는 한국의 주장이 바르다. 시마네현 등이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위는 일본의 침략,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일부 양심 있는 지도자들, 교사들, 이들이 이제 우리의 주장, 우리 측의 주장을 동조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취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독도에는 경북지방경찰청 독도경비대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죠. 독도리 이장과 주민, 그 부부, 어민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경찰에 파견된 것은 분쟁 지역이 아니라 우리 영토의 치안권 확보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독도를 우리가 방어한다면은 우리 영토에도 우리 그 국경선 지역의 동쪽 국경선이니까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어떤가. 또 장기적으로 이 독도에서의 일본과의 분쟁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비행장하고 일본 비행장하고 독도까지의 거리 보면은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항공모함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짜 미국의 엔터프라이즈라든가 뭐 이러한 핵 항모급은 아니더라도 요거를 갖기 전에 경항공모함 요거를 우리가 도입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 땅이다, 우리 역사를 왜곡하지 마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과거의 구체적인 역사적인 근거 이거를 들어가지고 일본의 주장을 냉정하게 비판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에 국사백과에 보겠습니다. 평화와 화합을 위한 브란트의 눈물과 한일 지식인의 노력. 이게 이제 유대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무릎 꿇는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나와 있는데 1970년대 독일의 정치인들은 과거 히틀러 정권의 만행이 드러나면은 그 어디든지 달려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죄, 반성을 하고 배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과 독일의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회는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갈등을 해결하고 유럽 연합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그러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은 일본 지식인, 시민들도 일본 정부의 우경화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북한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이들과 연합해가지고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시민사회 활동이 활발한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 214명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해서 한일 병탄이 되는 거죠. 무효와 일본 총리의 사과담화 발표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2010년이 되겠습니다. 사고력 키우기를 보겠습니다. 깊이 있는 한국사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1, 2, 3, 4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하는 이러한 확실한 근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211쪽을 참고하여 심화래연 고시 이전부터 독도가 우리 영토였음을, 우리 국제법상 우리 땅이었음을 증명해 보자 그랬죠. 자료 1에서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식민 시기에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분류하고 있으면 심화래연 고시를 부정하는 것이다. 스스로 부정하는 거죠. 또 자료 2, 3에서처럼 1번 먼저 보겠습니다. 독도가 문헌에 등장하는 것이 6세기 초입니다. 여기 512년이 되는 거죠.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시키면서부터다. 지정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나오는 거죠. 이 우산국의 판도를 세종실록지리지, 또 고려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남,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또 증부문헌비고 등에도 우산도를 적고 있습니다. 그 우산도라는 이름이 20세기 초까지 계속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는 거죠. 자료 4가 국제법상 타당성이 있음을 자료 1, 2, 3을 이용해서 증명해보자. 자료 1에서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식민시기에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심화래연 고시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고, 또 자료 2, 3에서처럼 일본이나 미국도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묻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적 초기에 독도를 한국 땅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또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주변 국가들의 역사 왜곡이라든가 영토 분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